안녕하세요. 관광통역안내사 안도레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하는 강의가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학원을 다니고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과 함께 틈이 나는 대로 약속을 잡아서 고궁, 박물관, 북촌마을 같은 곳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답사를 다녀오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특히 반복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중요한 그 관광 자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궁을 방문할 때는 문화 해설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문화 해설사님이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그 해설이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화 해설사님들의 그 숙련된 설명을 들으면서 각 전각들의 특징, 역사적 배경, 에피소드, 그리고 문화 해설사님들의 설명하는 자세라든지 아이 컨택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왕 답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문화 해설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문화 해설사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답사를 다니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험 직전에는 그리고 면접 시험이 다가오면서 시험 직전에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스터디 카페에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강의는 왜 준비를 하게 되었냐면, 학원을 다녀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통역안내사를 준비한 후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했던 내용들, 시험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그냥 두면은 썩히고 버리게 되니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막판에 예상 문제를 간추려서 모의 시험 준비를 했었고, 그때 만든 노트입니다. 그 노트를 전격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상 익숙하지 않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봐서는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 말들을 또 면접관 앞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면접관이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을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입에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여러 번 읽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수업 내용을 태블릿에다 정리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추가하고 보완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우선 일본어 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필기 내용 중에 일본어가 많이 있습니다. 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언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점을 참고하셔서 한글로 적힌 요점을 본인이 준비하는 언어로 바꿔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해주시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한 내용은 국기, 국화, 국가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는 면접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인데 21년의 면접 시험에서 어느 한 타임에 삼강오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자가 나왔습니다. 저도 아마 그 타임에 걸려서 그 문제를 받았으면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받고 거의 뭐 멘탈이 나가고 그냥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한다기보다는 방어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린 다음에 아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국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관 앞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막막할 겁니다. 문제가 나오면 바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3초 동안 생각을 천천히 하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의외로 마음도 차분해지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생길 겁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의 이름은 태극기입니다. 중앙에 태극 무늬가 있고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고 융합을 상징합니다. 동양 철학의 근거에서 만들어졌고 이름은 태극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기 이름은 태극기죠. 네 귀퉁이에 사괴가 있고 각각 천지일월을 의미합니다. 국가 행사나 중요한 행사에서 개항을 합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셔도 한 1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한 답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은 건곤감리라든지 아니면은 1883년에 조선국에서 정식으로 국기를 채용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해보셔도 되겠죠. 문장은 길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짧게 단문장으로 말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길게 말하면은 말이 꼬이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여러 가지 문장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국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국화 이름은 무궁화입니다. 주로 7월에서 9월에 피는 여름꽃이고요. 이름에서와 같이 무궁하다, 무궁무진하다 할 때 무궁, 그리고 불멸,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불멸을 상징합니다. 꽃이 피고 지고 다시 또 피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외세 침략으로부터 지켜온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작곡자는 안익태이지만 작사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노래는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1948년에 최초로 애국가가 제창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가사는 바뀌지 않고 가사는 그대로지만 다른 멜로디를 붙여서 계속 불렀었죠. 그래서 옛날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일제시대 때 애국가를 부르는, 일제시대나 그 이전에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애국가를 불렀었죠. 참고하시고요. 면접시험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 면접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한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한글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만들게 된 배경이나 원리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한글을 창제하게 된 배경은 한자어로 표기가 어려워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상 시험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선뜻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에 자꾸 붙여보세요. 과학적인 원리로 글자가 만들어졌고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특징은
발명한 사람을 알 수가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전 세계 어떤 글자도 발명한 사람을 몰라요. 유일하게 한글만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이 글자를 왜 만들었는지 제작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운영의 원리를 확실하게 표현한 그런 세계에서 유일한 글자입니다. 가이드 시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답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통사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왜 이 일을 하는지, 합격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뚜렷해야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이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당신은 어떤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내용 역시 제가 생각하면서 만든 내용입니다. 가이드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아마 많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가이드의 세계, 관광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가이드의 세계는 분명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나라면 여길 이렇게 설명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왜 내가 가이드가 되고 싶은지, 가이드를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국가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모아서 면접을 준비해 보세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는 존경하는 역사인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역사인물은 참 다양하고 많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생각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나오면은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으로 생각을 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머릿속에 키워드를 정리를 해두면 그 키워드에다가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면접관이 문제를 냈을 때 문제를 듣고 바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3초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키워드 몇 가지를 내가 공부했을 때 생각했던 키워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한국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물건 같은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한류 붐이 계속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를 정해서 좀 더 딥다이브,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K-팝을 선택을 한다면은 K-팝의 역사, 유명한 가수, 해외에서 어떤 반응이 있고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가적인 영향이라든지 경제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그로 인한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K-팝의 전망, 내가 생각하는 K-팝의 미래는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같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이나 뷰티, 패션 쪽에 관심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화장, 뷰티, 패션이 왜 유명해졌는지, 드라마 같은 데서 나왔을 수도 있고 영화의 영향일 수도 있고 가수의 영향도 있겠죠.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문화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야, 한국의 문화들이 환영받고 이용되어지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은 앞으로 무엇이 있을지, 내가 생각하는 미래 전망은 무엇인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도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도자기라는 문제는, 도자기에 관한 문제는 청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백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간략하게 도자기에는 청자하고 백자가 있습니다. 청자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옅은 녹색을 띠고 있고 상감기법이 적용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죠. 고려시대 대표적인 것이고요. 백자의 경우에는 순백색을 강조를 할 수가 있고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거는 조선시대 성리학 양반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임진왜란을 통해서 한국의 백자, 도자기가 일본에 전달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놀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실제로 시험 볼 때 제가 받았던 문제입니다. 좀 안도감을 갖게 한 그런 문제입니다. 아, 됐구나, 이런 느낌이죠. 농악에서 유래했고 4개의 타악기를 사용하고 무대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 형태로 김덕수와 사물놀이패라는 팀이 있죠. 김덕수 씨가 현대판 농악의 형태로 1970년대부터 유행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항상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현재는 다른 연주, 농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연하고도 콜라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사물놀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꽹과리, 징, 장구, 북 4가지 악기로 구성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께서 조금 더 기억력에 자신 있으시면 이 4가지 악기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나눈다는 의미로 댓글에다가 꽹과리, 징, 장구, 북의 각각의 의미를 한번 댓글에다가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민속마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관광자원 중에는 민속마을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민속마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정해서 연습을 했어요. 어디냐? 제일 대표적인 안동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은 안동에 있는 하회, 강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 하회라는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인데 양반마을로 시족마을입니다. 같은 성씨 시족이 모여있는 마을이죠. 현재도 이곳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특징을 얘기하면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약 20여 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외웠다가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안동 하회마을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이드를 하면서 외국 손님을 모시고 하회마을에 가면은 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왔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회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꼭 연결이 되는 부분이 하회탈, 탈춤, 가면놀이가 있는데 양반을 풍자하는 탈춤이 있습니다. 즉 안동 하회마을에는 가면놀이가 유명한데 하회탈이 매우 유명합니다. 하회탈의 특징은 턱이 없어요.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유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탈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탈은 제사 후에 불태운다고 합니다. 저는 민속마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속마을부터 하회탈까지 연결되는 스토리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민속마을의 연장된 지식을 면접관에게 어필도 할 수 있고요. 혹시 한국의 전통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한옥도 북촌 한옥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이란 한국의 전통 가옥의 이름입니다. 흙, 돌, 나무, 종이와 같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지은 것이 특징입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설치한 것도 큰 특징입니다. 한편 한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가 좀 불편한 편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겨울에 비교적 좀 추운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서울의 땅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옥을 지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된다면 외국 손님들에게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옥을 설명하면서 한옥의 좋은 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연결을 해주면은 한옥마을은 어떤 것이고 요새는 추세가 어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점은 무엇이 있다. 그리고 내가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된다면 손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겠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전통놀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통놀이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막상 시험에 출제되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이는 몇 가지 제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이 몇 가지 놀이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놀이하는 방법, 룰, 게임의 규칙은 무엇이고, 언제 하는 놀이인지, 봄에 하는지, 여름에 하는지, 설날에 하는지, 추석에 하는지, 한여름에 하는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누가 하는 놀이인지, 남자애들이 하는 놀이인지, 여자애들이 하는 놀이인지, 어른들이 하는 건지, 부인들이 하는 건지,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어느 시대에 기원했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 이거를 하면은 뭐 수명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거를 하면은 복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설날하고 추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니까 사람이 설날에 송편을 먹고 추석에 떡국을 먹고 추석에 세배를 하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평소에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음식을 말씀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편안하게 소개하고 싶은 음식을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어려운 음식이나 특이한 음식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보편적이고 설명하기 쉬운 음식을 골라서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음식인 갈비찜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불고기, 비빔밥, 부대찌개, 부침개, 김치찌개, 이런 유명한 음식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음식을 소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면접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음식은 이러이러한 유명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친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갈비찜을 소개하고 싶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벌써 앞에서 인트로가 상당히 시간을 잡아먹었죠. 그만큼 시간을 일단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갈비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고 찌고, 재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재료들을 어떤 간장과 무엇을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찌는 그런 조리법을 하고 있다. 시간은 걸리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맛있는 음식이라고 설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리하는 방법이 끓이는지, 굽는지, 볶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맛은 단맛인지, 매운맛인지, 짭짤한 맛인지,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음식에 어울리는 술은 어떤 술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면접관의 질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득점 받으실 거예요. 오늘 면접 준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할 문제의 답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강의 영상이라서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의 관통사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준비 2탄 열심히 빨리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